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흥에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도양읍 봉암리와 장계리 일대의 주택들이 침수됐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순천 서면에서는 쓰러진 나무에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오전 6시 기준 고흥 153mm를 최고로 광양 90mm, 순천 82.9, 여수 53mm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새벽을 기해 전남 동부 전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철도가 무늬만 고속철 또는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완공까지는 10년이나 걸릴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자치단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복선 전철화 사업 이후 KTX가 운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시속 120km, 무늬만 고속철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수건 사업이던 고속화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여수까지는 지금보다 34분이 더 단축돼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남 동부권의 관광과 물류, 산업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시민이 서울을 간다든지 또 서울 관광객이 여수에 오게 되면 그만큼 단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나 일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그러나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하면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국가계획에 반영됐더라도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기존 전라선은 3조 원이 투입돼 설계 속도가 시속 250km로 개선됩니다. 사실상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라선 고속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조기 착공되고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당정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이어 조기 착공과 완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수상인은 어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대 이동이 실현됐고 산업, 물류, 관광, 정보 교류 등에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또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며 지역의 오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상공인들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에 대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 30일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지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지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경남, 전북, 서울, 광주와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전북 11개 시도로 늘었습니다. 광양시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납세자에 대한 발생 환급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월 앞당겨 지급합니다. 광양시의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 대상은 모두 5,600여 명으로 2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 가운데 첫 단일화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 면접에서 선전하면서 비이재명 전선이 확대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첫 단일화 주인공은 정세균 전 총리였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던 전 전 총리는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두 후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단일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두 대선 후보들 사이에 첫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비이재명 전선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우선 단일화는 없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면 범친문연대가 시작될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강조한 친노 정신은 예비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과의 접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국민 면접에서 1위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지난주 전 전 총리와 회동을 가진 것도 이런 관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과반 투표를 막아야 하는 이 전 대표의 입장에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기 경제와 때문입니다. 문화가 더 중요한 민주정부의 계승 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첫 단일화로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1차 관문인 컷오프 통과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앞으로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1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 대상 수상자에 강선화 재외 한인 간호사회 총회장과 박희성 전 서석고 교장이 선정됐습니다. 고흥부는 지난 2012년부터 미국 내 소수민족 의료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공로로 강선화 총회장을 28년 동안 교직에 재직하며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박희성 전 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 대상은 한센인을 위해 43년을 봉사한 두 수녀의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 투기 조사에서 5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2만 1,700여 명을 상대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을 부패방지 권유기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5명은 순천 왕지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순천시 공무원 1명과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양시 공무원 3명, 여수 경도 관광단지 사업에 관여한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입니다. 전남도는 이 밖에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카톨릭교회 시발점인 목포 산정동 성당이 우리나라 최초로 로마 교황청에 준대성전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120여 년 전에 세워진 산정동 성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 건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유달산 건너편 언덕에 세워진 산정동 대성당입니다. 6.25 전쟁 당시 광주 대교구 교구장과 주임 신부, 신학생 등 5명이 순교했습니다. 또한 1953년에는 가톨릭 평신도 기도 조직인 레지오 마리에가 첫 도입된 한국 가톨릭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지난해까지 2개의 종탑을 갖춘 대성당과 기념관, 박물관 등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마무리됐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의 보목도 옮겨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산정동 성당에 준대성전의 지위와 품격을 부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광주 대교구는 산정동 성당에서 주한 로마 교황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 미사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Exaltationi Sancte Crucis Domini Nostri Iesu Christi Dicatam. Titulo ac Divinitate Basilicae Minoris. 보통 성당의 급을 뛰어넘어서 로마 교황청 교황청의 바실리카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임 박해를 피해 목포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운 뒤 120여 년 만에 경사를 맞으면서 신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려요. 한편 정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 미사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달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60세에서 74세 어르신과 30대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접종 대상은 18,817명이며 12일부터는 입영장병 4,500여 명, 19일부터는 고3 수험생과 교직원과 돌봄 인력 46,664명도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의 감염률이 0.00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고 접종자는 확진자와 접촉해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가 2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16으로 기준치인 100을 웃돌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다만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전체의 36%에 그쳤습니다. 순천 상인은 백신 접종과 수출 호조세로 인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의 올해 3분기 경기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BSI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분기 대비 25.7포인트 상승한 109.6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역의 기업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수출 호조,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에 따라 3분기 지역 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2학기부터는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이 전액 무이자로 대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자의 소득 심사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융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컨테이너 부두 하역 장비를 무상 임대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 극복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여수광양항 내 야드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상하차, 이송, 적재 등에 사용하는 하역 장비인 리치 스테커 5개를 부두 운영사에 2년 동안 무상 임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신규 리치 스테커 무상 임대 사업이 한국국제터미널 주식회사 등 운영사들의 부두 내 상하차 지연 해소는 물론 광양항 배후단지 물량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관을 앞두고 여수시와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